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 은행, 대기업, 증권, 보험, 부동산, 당신의 돈만 노립니다. 그렇게 쉽게 당하지 마세요. 오늘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되는 경제체제를 말하는 거죠.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는 직업으로서 합법적 이윤을 조직적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태도라고 그러고요. 칼 마르크스는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상품 생산이 이루어지고 노동력이 상품화되고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요것 또한 자본주의라는 거죠. 즉 쉽게 압축을 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돈이 돈을 버는 사회, 또 돈을 중시 여기는 사회, 그러한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라는 거죠.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목적인데요. 정당, 기업, 개인으로 이렇게 크게 이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정당이야 당연히 정권 창출이 최고의 목적이 되겠죠. 정권을 창출하면 당연히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고, 권력은 바로 돈이지 않겠습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윤 추구가 목적이죠. 개인의 목적은 당연히 행복하기지 않겠습니까? 이 개인이 살아가는 목적, 불행하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개인은 다 이 행복 추구권, 행복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돈을 벌어야지 행복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이고 돈을 쓰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정당도 그러하고요. 기업도 그러하고 개인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돈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양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양육강식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돈 많은 자들은 돈 없는 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는데,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의하면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본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소유주는 노동자에게 가급적 적은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이윤, 여기서 말하는 이윤이 잉여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려 한다. 즉 기업에서 일을 하는 그런 노동자들에게는 기업은 최소한의 월급만, 즉 한 달 먹고 살 것만, 그러한 돈만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돈을 축적을 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기업에서.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자본을 축적하지 못할 만큼의 돈만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본다면 이러한 잉여 가치는 노동자에게 돌아가지가 않고 기업에 재투자되어 투자가 늘고 기업은 더욱더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기업은 막대한 이윤이 쌓이고 노동자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니까 결국에는 부의 양극화가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현재 세계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 자본주의 하에서는 개인은 자본주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돈을 좀 모으면 요 돈이 결국 엉뚱한 곳을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즉 노동자들 입장에서 얼마간의 돈을 모아졌다고 한다면 이상한 이만큼 이 얼마가 모은 돈들이 그냥 옆으로 새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한 이유가 바로 제가 보는 점에서는 자본주의의 양육강식에 있다는 겁니다. 적게 가진 자가 더 적게 가진 자를 잡아먹고요.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들을 잡아먹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잡아먹는 사회, 이러한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 아닌가요?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돈을 자본주의가 가만히 놔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돈을 가만히 놔두지를 못하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이러한 돈을 자본가들은 이러한 돈을 뺏어오기 위해서 또 별의별 상품을 다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금융상품이 됐든 투자상품이 됐든 부동산 상품, 다단계 상품, 주식 상품, 수익성 상품, 얼마나 상품의 종류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불량식품들을 자본주의의 자본가 집단들이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돈을 뺏어낸다는 거죠. 즉 여러분에게는 불량식품을 먹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자본가들이 뺏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 언론에 의하면 해외 금리 연계 DLS라는 상품, 즉 파생결합증권 상품이죠. 1인당 평균 2억 원씩 이렇게 투자가 됐고요. 개인이 95%나 투자가 됐고 법인이나 기업이 5%밖에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 즉 개인들이 거의 해외 금리 연계 DLS에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손실률이 무려 56%에서 95%가 된다는 얘기예요. 해외 금리 연계 DLS, 즉 독일 국채 10년물에 금리에 투자를 했다면 2억 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남은 돈이 1,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예상 손실률이 무려 95.1%라는 얘기예요. 거의 다 내 돈이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유 가격의 기초 자산으로 하는 그런 DLS도 걱정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금리 연계 DLS, 불안한 세계 경제 여파 등으로 지금 이러한 투자 상품들에 가입하신 분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또한 ELS 주가 연동 증권 상품까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개인들, 여러분들에게서 발생된 손실 금액이 이게 다 누구에게 다 가나요? 이러한 금융상품 만든 자본가 집단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국내 어른들은 약정 수수료에 위약을 하게 되면 위약 수수료로 또 5%를 떼가고 결국 피해는 이런 상품에 가입한 여러분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파는 그런 금융상품뿐만이 아니죠. 주식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 신라젠 주봉인데요. 2017년도 이 7월 달의 주가 지수를 보세요. 이 보시면 뭐 만 원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7년도 11월 달을 놓고 보면 한 주당 가격이 무려 15만 2,300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주가로 따지면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폭등한 이유가 뭔가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 거 아닙니까? 임상상기가 통과가 된다. 이런 뉴스에 의해서 제약주들이 급등을 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9년 임상상기가 실패된 게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더더욱 웃긴 거는요. 임상상기가 실패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임상상기 실패 발표 전에 대주주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판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개미들만 묶여 있다는 얘기죠. 요거요. 하한가가 30%인데요. 하한가 3방 맞으니까 하한가 맞기 전에 4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하한가 3방을 맞으니까 12,000원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13,900원대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요게 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죠. 제가 뭐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획부동산, 토지, 뭐 얘기 하나만 하죠. 또 테마상가, 그냥 또 상가,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이다, 월세가 나온다, 얘기 하나만 해요. 또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 이거 좋은 물건이다, 요거 금매로 놓은 거다, 요거 사라, 요거 싸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거 믿고 투자를 했다가 계약 파기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또 보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부동산 투자도 하지 마세요. 모르면 참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다가 별의별 다단계로 또 여러분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그런 다단계 판매상들을 또 유혹을 하고 있지 않나요?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부동산을 완화, 즉 부동산을 사라. 취득세도 깎아주고 양도소득세도 깎아주고
양도소득세를 아예 비과세를 하겠다라고 하질 않나.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또 부동산을 또 사지 말라고 그래요.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을 또 투기꾼으로 또 매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또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 또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한동안 임대사업자 뭐 등록하라고 막 난리를 지기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요러요러한 혜택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등록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니까 그 이후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팔려고 해도 임대사업자 보유 기간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부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러분은 지금 재테크의 밀림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한 손에는요, 열심히 그동안 모은 돈, 한 손에는요, 돈 좀 벌어보겠다는 욕심, 이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간이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즉, 한 손에는 돈, 한 손에는 간. 그리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이렇게 밀림 속을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화면 속에 나오는 이러한 짐승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고 만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에이 설마 내가 그러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일이 터진 후, 뭔가 잘못된 후,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마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재테크의 밀림에서는요, 예외란 없습니다. 여러분은 좀 더 돈을 벌려고 여러분 발걸음으로 그곳으로 간 것이고요. 호랑이는 여러분을 먹기 위해서 그곳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필사적으로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호랑이 입장에서는 여러분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돈 모으시고 열심히 방송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은행은 예금 적금만 가입하시고요. 주식은 가능하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 부동산은 내 집과 오로지 월세 나오는 소형 아파트만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내 집과 내 현금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미래를 바라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인터넷이나 주변에 있는 장사꾼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자신이 알고 있는 길, 또 자신이 잘 아는 길, 자신이 투자를 많이 해본 거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불량식품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불량 금융상품, 불량 부동산 상품, 불량 주식들은 나를 죽이고 우리 가족을 죽인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분명 지금보다 더 어둡고 힘든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내 재산을 지키는 것 쉬운 것 같죠? 하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쉬시는 것, 아예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하는 것. 지금 재테크 시장에서 최고의 선택이 바로 쉬는 거 아닐까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